경제이정표 마일스톤 H. 안녕하세요. 마일스톤 H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3월 26일 토요일 오전 9시 28분입니다. 어제 나스닥 잘 보셨나요? 오늘은 시황 분석을 해볼 거고 나스닥을 중심으로 이번 주에 해보지 못했던 다른 시황들의 시황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영상 전에 첫 번째 요청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제가 게시글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올려뒀는데요. 게시글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올릴 때는 대부분 구독자분들의 상황을 인지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요청사항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어제 올려드렸던 시황 분석에 관련된 거고, 여기에 나왔던 14,830 정도까지라는 이 숫자를 일단은 기억을 해주십시오. 시황 분석에서 이 숫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도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는 나스닥이고요. 나스닥은 어제 게시글에서 말씀드렸듯 여기 현재 파동이 해석 구조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하게 바뀐 것은 없고 3파가 연장 파동으로 해석이 되었고, 그래서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그리고 5파가 진행 중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특정 수치인 14,830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 수치까지 올라가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5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고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4,804였기 때문에 14,830과 약 3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보면 되게 비슷하게 올라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현물은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선물은 좀 다른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nvesting.com에서 나스닥 100 선물을 확인해 봤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14,830을 어제 저녁에 확인을 했어요. 선물과 현물이 현재 다르게 움직였다라는 말이죠. 일단 선물과 현물을 제가 직접적으로 항상 비교해 드리지는 않는데, 선물은 어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는 현물도 그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4,830을 말씀드린 겁니다. 재밌는 것은 선물은 딱 이 수치를 찍고 내려오고 현재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죠. 그 말은 이 수치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다음 주도 이렇게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수치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 자, 그러면 트레이딩 뷰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그래서 차주에는 여기서 올라가는 파동이 14,830을 다시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 선물이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콘테코와 백워데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현 선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개념을 확인하는 날은 아니니까 이 수치가 한 번 더 중요해졌다. 하지만 현재 파형으로 봤을 때 다시 시도할지 안 할지를 다음 주 중에 확정할 것 같기 때문에 파동 분석에 오늘은 조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땐 파동 형태가 어제 게시글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5파가 여기서 진행 중일 건데, 5파의 형태를 봤을 때는 5파가 완료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제까지 확인되었던 시황을 가지고 월요일 한국 시황도 좀 변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파형 형태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현재로선 보입니다. 그리고 파형 형태가 현재 해석이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5파였다면 5파가 1, 2, 3, 4, 5 이런 식이 돼야 될 건데, 현재 4파가 1파의 고점을 훼손했죠. 그러면 이건 파동이 해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파동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재 파동 해석이 힘들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석을 멈출 수는 없으니까 1시간봉으로 다시 가볼게요. 1시간봉 기준으로 RSI 스토캐스틱이 여기서 과매수권에 이미 들었습니다. 스토캐스틱은 과매수권에 들었고 RSI는 들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기가 3파라는 게 확실하다면 형태로 봤을 때는 이 구간이 전체적인 4파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5파가 너무 짧게 나왔죠. 5파의 형태를 봤을 때는 길이가 대략 2.57% 올라가는 수준인데, 여기서도 비슷하게 보자면 5파가 거의 종료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파동은 무엇이냐? 14,690을 테스트하는 봉이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형 형태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파동 카운트가 나와봐야 알 것이다. 즉 여기서 신호가 아래로 가든지 위로 가든지에 따라서 5파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겠다, 혹은 여기서부터 하락이구나 라고 시그널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현재 3개의 봉이 크기가 조금 상이하긴 하지만 14,690을 전후로 해서 거의 균형된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파동 해석은 일단 보류다. 보류를 할 수밖에 없겠다. 하지만 파동 형태로 봤을 때는 5파가 거의 종료되고 있지 않겠느냐. RSI와 스토캐스틱이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겠지만 고점권에 거의 이른 것 같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상승 추세대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조금씩 눕고 있어요.
조금씩 눕고 있다는 말은 힘이 소진되고 있다. 매수의 힘이 소진되고 있어서 상승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본 기준으로 보더라도 스토캐스틱은 과매수권에서 시그널 교차가 벌써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RSI는 상단을 조금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하락 이후의 반등이기 때문에 이 RSI가 모두 다 고점권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하락의 신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봉 형태가 도지 형태를 보이고 있고 아래 꼬리가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물론 매수세가 현재 반등으로 인해서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래 꼬리를 달고 있지만 이렇게 길게 장대 양봉들을 만들다가 현재는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줄어들었다. 그래서 힘이 거의 다 소진된 것 같고 14,690을 전후로 해서 한 번 더 테스트를 지금 진행 중이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 현재 하락 오파를 만든 이후에 반등이고 반등의 형태가 현재 오파로 처음 나왔다라는 게 중요할 거예요. 오파로 나왔다는 건 저희가 이게 반등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오파 이후에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등의 형태가 5, 3, 5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다른 해석은 없을까요?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5파로 내려온 게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반등의 형태가 바뀔 수 있다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535가 바뀌느냐? 그건 아닙니다. 535 형태가 이런 식으로 플랫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 정도지 이 반등의 형태가 바뀔 것이냐? 현재로서는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동 형태를 다르게 해석했을 때는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5파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큰 3파야 라고 생각한다면 3파 조정이 완료된 이후에 여기서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상승 파동에 첫 5파가 나온 것이고 3파 조정 이후에 다시 5파, 3파 조정 이후에 다시 5파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파동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동이 3파일 때만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희가 파동을 해석했을 때 여기서는 5파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그널도 대략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가장 합당한 해석은 하락 5파 이후에 반등. 하지만 이 반등이 5, 3, 5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파동이 진행될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시황 형태로 봤을 때는 거의 5파가 완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내려오는 3파 형태를 지켜보자. 그러면 현재 파형 형태로 봤을 때는 5, 3, 5 이런 식으로 해서 15,150까지도 테스트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오는 파형이 깊이가 얕게 내려올수록 즉 14,220이나 15,515까지 조금 내려올수록 반등의 규모가 더 커져서 여기 상단 어디까지도 테스트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월봉 기준으로 볼까요? 월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락 이후에 반등 그리고 다시 하락이죠. 그러면 전체적인 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가자면 하락, 반등, 하락. 그렇게 되면 현재 이 형태가 좌측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이런 식으로 해서 3산형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하락 시그널이 또 나오는 겁니다. 1, 2, 3, 4, 5 해서 제가 보는 전체적인 5파동의 하락 그리고 다시 상승 3파 다시 하락 5파 이런 식으로 해서 시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은 현재는 조금 더 시그널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이 형태로 내려가고 있지 않을까 그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RSI 스토캐스틱을 보더라도 말씀드렸던 반등이 어느 정도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RSI가 여기 과매수권 상단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스토캐스틱이 시그널을 조금 겹치면서 옆으로 누우면서 시간을 조금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상단을 뚫지 못하기 때문에 큰 하락, 여기서 시그널이 겹쳐되면서 큰 하락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 확인을 해봐야 될 몇 가지 지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금리일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렇게 하락 시그널을 처음 보이게 된 것이 3월 달에 페드가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다 보니까 금리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거야.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50pp를 지속적으로 계속 올릴 가능성이 높을 거야. PC 물가 지표가 계속 높게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우려 때문이었어요. 다 금리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금리를 안 볼 수 없습니다. 페드와치 툴에서 12월 14일까지 보고 있는 연말의 금리는 38.5%가 250에서 275bp, 즉 2.5에서 2.75까지 올릴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페드와치 툴에서는 제가 여기 있는 수치 그대로 베이시스 포인트를 그냥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250에서 275라고 하면 2.5%에서 2.75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보는 금리 규모는 38.5%가 250에서 275bp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50에서 275bp는 현재 상황이 어떠냐?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3.8%밖에 예상하지 않았는데 하루 전에는 26.9%, 그리고 현재는 38.5%로 지속적으로 250에서 275bp를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봤을 때는 금리 인상폭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거다. 2년물 금리가 정책금리 영향에 따라서 상승을 조금 더 보일 수 있겠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재밌는 건 이겁니다. 2023년 7월 26일 걸 보면요. 수치가 변동이 없어요. 250에서 275bp가 30.6%로 연말에서 내년 중순까지 넘어간다고 했을 때 이 수치가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페드가 3월에 금리 인상을 한 번밖에 발표하지 않았고 향후의 물가지표에 따라서 PCE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년에는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페드가 어떤 식으로 금리를 올릴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probability라고 해서 가능성에 대한 지표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금리 구간이 나오고 여기에서 보면 미팅 날짜가 나옵니다. 어떤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현재까지 시장이 보고 있는 금리 인상 폭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5월 달에는 75에서 100bp, 6월 달에는 125에서 150bp로 여기서는 50포인트를 한 번에 올린다고 돼 있죠. 똑같은 방식으로 보게 되면 200에서 225, 그리고 250에서 275 여기서도 빅스텝을 한 번 더 할 거다. 연말에서 내년 정도 되면 250에서 275bp 정도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즉 여기가 현재까지는 금리 인상의 최대폭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퓨처에 결과가 아직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것은 50bp를 두 번 정도는 올릴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250에서 275bp까지 연말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 연중에는 두 번 정도를 빅스텝으로 올릴 거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니 금리 상승률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2년물 금리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또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분야겠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2년물 금리는 국채 금리, 국가에서 올리려고 하는 국채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고 10년물은 인플레이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금은에 관련돼서는 채권금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채권금리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금은에 대한 것도 얘기 드릴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금은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죠. 금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 현재 파동을 그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1차 상승, 2차 상승, 그리고 현재는 3차 추세대, 상승 추세대를 그리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디지털 세계로 변화하고 있지만 실제 세계는 여전히 아날로그예요. 닉슨 쇼크 때부터 발생됐던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파형 형태를 만들면서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리만 사태, 2020년 코로나 사태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금리고 채권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실물 경제에 금과 은이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종가로 봤을 때는 올타임 하이는 아닙니다. 올타임 하이는 아니지만 윗꼬리들을 달면서 다시 상승 추세대를 한 번 더 테스트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RSI 스토캐스틱 모드 현재 과매수권까지 들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이고 있는 파동 형태가 5파가 완료되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1파, 2파, 3파, 4파, 5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알 수 없어요. 만약에 미국이 지금과 같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계속 올린다면 금은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5파 형태로도 보이고 있고 미국의 금리를 올린다는 말은 달러의 가치가 점점 올라간다는 소리고
달러의 강세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달러의 경제 상대는 금이죠. 금 같은 경우는 하락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락 조정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금은이 생각보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파 파동을 이런 식으로 그려서 상승 추세대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 조정이 되면 크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전반적인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금리만 계속 올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전 세계가 신냉전 체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긴장 관계가 조성되면서 새로운 군비 경쟁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처럼 곳곳에서 국지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나라가 됐든 채권을 지속적으로 또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채권이 발행이 되면 채권의 금리는 올라갈 것이고 채권의 가격은 또 떨어집니다. 미국이라고 다를까요? 국채금리는 40년 사이클을 그리면서 하락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사이클을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클도 파동을 타겠죠. 현재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돈을 더 풀지 않으면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더 풀게 되면 또다시 물가 상승률로 올라가고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금리를 같이 올려야 되는 사이클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계속 풀리고 금리를 올리고 경기는 떨어지고 전반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길 겁니다. 거기다가 국제 정세가 어지러워서 국채를 어떤 식으로든 다시 발행을 해야 된다면 국채의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국채 가격은 떨어집니다. 달러도 아니고 국채도 아니라면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금리를 올려주는 은행으로 계속 갈까요? 이 모든 것들이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계속 풀고 돈으로 어떤 문제를 계속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달러를 포함한 통화의 가치가 평가절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국채도 아니고 달러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아니라면 갈 곳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는 금과 은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은은 금과 달리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금 같은 경우는 은의 50불대에 해당되는 올타임 하이 근처까지 와 있지만 은은 아직까지 아니에요. 25불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타임 하이 대비 여전히 50%의 상승을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토캐스틱 RSI 여기 보시게 되면 스토캐스틱은 지금 과매도권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단에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RSI도 상승 추세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은비 같은 경우도 파동 형태를 보시게 되면 5파 하락을 했고요. 다시 반등인 3파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토캐스틱 RSI 보십시오. 스토캐스틱은 과매수권에서 현재 시그널 교차를 보여주고 있고 RSI 같은 경우는 상승이 아니라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말은 현재가 어찌 보면 은의 매수 시점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3파를 그리든 아니면 이렇게 3파를 그렸던 3파를 거의 완성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또 다른 5파 하락이 나온다면 금에 비해서 은이 충분히 그 가치를 인정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은이 현재 가격 추세가 상승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윗꼬리를 달고 25.684를 상승을 해서 지지를 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시그널들을 봤을 때는 현재가 어찌 보면 은이 매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은이라는 것이 달러로 결제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을 보더라도 현재는 1225원이에요. 물론 상승 추세에서 20원 정도 떨어져 있지만 이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찌 보면 원달러 환율을 생각하더라도 은이 현재로서는 좋은 매수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만 들으시고 즉각적인 매수를 하시는 건 전 반대예요. 구독자분 스스로 판단하시고 이런 제 의견에 동의를 하셨을 때 믿음을 갖고 진행을 하신다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금리 상승이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유가겠죠. 유가를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유가도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왔다가 현재 조정 추세대를 거의 20년 정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하락 추세대를 뚫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대를 말씀드릴 때 여기가 5-1파 그리고 하락 5-2 여기가 5-3파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파동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선 시나리오가 두 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파, 3파, 5파로 이렇게 내려오는 큰 조정 형태 1, 2, 3이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올라간다. 다만 여기가 5파이기 때문에 5파가 더 크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조정이 되었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1파 진행 이후에 조정 파동 2파, 그러니까 1파, 2파, 그리고 크게 올라가는 3파. 그렇게 해서 옵션 1번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옵션 같은 경우는 현재 이 파동이 아직 진행이 완료되지 않아서 여전히 5파가 진행 중이다. 즉 5파가 5-1 그리고 5-2, 현재 5-3이 진행 중일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럼 현재 이 파동이 지속적으로 올라갈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RSI와 스토캐스틱을 봤을 때는 상단을 좀 열어두고 있고요. 스토캐스틱이 힘을 좀 받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111.48을 테스트를 여러 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파 형태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현재 여기가 5-3파에 1파가 진행 중이고 혹은 2파가 진행 중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나서 크게 상승을 한다면, 즉 전고점인 129.42를 크게 상해 돌파를 한다면 확실히 이 두 번째 옵션인 5파가 다시 연장이 돼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금리 상승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채금리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가격은 점점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국채 사이클 40년 하락, 40년 상승이 된다. 국채 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국채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이다. 가지고 있으면 손해니까. 그러면 달러도 아니고 국채도 아니라면 도대체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여기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원유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원유도 마찬가지고 어떤 시그널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원유 같은 경우는 일부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 쪽이 시나리오가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 RSI가 꺾인 건 아니에요. 과매수권에 진입을 이제했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과매수권에서 여전히 놀고 있어요. 그 말은 RSI가 더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상단권을 유지한다면 말씀드렸듯이 5파가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되는 마지막 파이널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까지 만들었던 가장 큰 고점인 147불 거기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은 조금 더 자세히 보긴 했는데요. 한국 시황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옵션들에서 시나리오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정 파동이 진행된 이후에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여전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대비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